소천무쌍 4화. 자, 많이 먹어라. 산처럼 쌓인 밥은 도저히 5살짜리 아이가 먹을 양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밥을 소천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다. 잘 먹겠습니다. 기특하게도 인사도 잘한다. 부인 강씨는 소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는 이어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소천의 밥 위로 갖가지 반찬을 올려놓기에 바빴다. 자고로 사내는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 부인 강씨의 지론이다. 때문에 소천은 또래에 비해 많은 양의 밥을 먹어야만 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으로 몇 차례나 체하기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인 강씨의 지론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소천의 양이 또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야 말았다. 그야말로 부인 강씨 덕분에 대식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내는 가리는 것 없이 이것저것 잘 먹어야 하는 거야. 네. 부인 강씨가 밥 위로 올려주는 반찬을 소천은 낼름낼름 잘도 받아먹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우면 부인 강씨는 물론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호백도 밥을 먹는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지우질 못했다. 약초꾼인 호백은 하루 2끼 식사만 챙겨 먹을 정도의 형편이었다. 약초꾼이라는 게 본래 운이 좋으면 비싼 약초를 캘 수 있지만 보통 그런 운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 풀칠만 해도 다행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호백이 약초를 캐러 산을 타는 시간에 부인 강씨는 마을로 내려가 삭바느질감을 얻어와야만 했다. 그게 이들 부부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1년 전부터는 생활이 바뀌고 말았다. 소천의 도움으로 약초를 캐기 시작한 호백은 홀로 약초를 캐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은 물론 비싼 약초도 상당히 쉽게 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생활 자체가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소천으로 인해 생긴 결과였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인해 소천을 위하는 부인 강씨의 행동이 바뀐 건 아니었다. 이미 훨씬 이전부터 부인 강씨 역시도 소천을 귀여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눈동자 색이 다르다는 것만 제외하면 소천은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칭얼거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루 종일 방실방실 웃고 있기만 할 정도였다. 울 때라고는 배가 고플 때와 볼일을 봤을 때뿐이었다. 곱상한 외모로 하루 종일 웃고만 있는데 어찌 미워할까. 거기다가 스스로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는 부인 강씨의 품으로 쏙 들어와 새근새근 자기까지 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보이지 않던 벽을 쌓고 있던 부인 강씨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버렸던 것이다. 그런 소천을 바라보는 호백은 그저 신기했을 뿐이었다. 와! 성인이 먹을 만큼의 양을 뚝딱 해치운 소천. 빵빵해진 소천의 배를 슬슬 쓰다듬은 부인 강씨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잘 먹었니? 예,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은 언제나 맛있어요. 아이고, 우리 천이 기특하기도 하지. 그럼 이거 먹자. 부인 강씨가 내민 것은 하수오였다. 소천은 하수오를 받아들고는 꼭꼭 씹어 먹었다. 하수오를 꼭꼭 먹는 소천을 부인 강씨와 호백은 흐뭇하게 바라봤다. 아무리 약초꾼이라고 하지만 하수오는 그들조차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약재가 아니었다. 워낙 비싼 품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백이 소천과 함께 산을 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 달에 서너 뿌리면 많이 채취했던 하수오를 이제는 2, 3일에 한 뿌리씩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하수오를 소천은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황구밥 갖다 줄게요. 그러렴. 부인 강씨는 미리 준비해놓은 황구의 밥을 소천에게 건네줬다. 황구의 밥을 들고 쪼르르 달려가는 소천의 모습을 행복한 얼굴로 바라보던 부인 강씨가 돌연 한숨을 내쉬었다. 아휴, 왜 그래?
호백은 왜 갑자기 한숨이냐는 듯 부인 강 씨를 바라봤다. 천이에게도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속이 상해 죽겠어요. 부인 강 씨의 말에 호백의 얼굴도 무겁게 변했다. 우리 천이처럼 착한 아이가 어디 있다고. 그깟 눈동자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건지. 말을 하며 가슴이 더 미어지는지 부인 강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토록 사랑스러운 아이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비록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속된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바로 소천이다. 그런 아이가 남들에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니 분통이 터졌다. 어쩌겠소. 그게 다 저 아이의 업보이거늘. 부인 강 씨는 무슨 그런 말을 하냐는 듯 호백을 노려봤다. 호백은 자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다. 오히려 소천을 배척했던 건 부인 강 씨가 아니었던가. 그런 말을 해봐야 돌아오는 건 타박밖에 되지 않았기에 호백은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다. 소천이 아장아장 걸음을 할 때였다. 집으로 호백의 친구들이 찾아왔었는데 그들은 소천의 눈을 보고는 하나같이 놀라며 경계를 했었다. 호백과 부인 강 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소천을 거부감 가득한 얼굴로 보았었다. 그때 호백과 부인 강 씨는 소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왕이면 소천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잠정 결론지었었다. 하지만 소천이 또래 친구도 없이 홀로 지내는 모습을 볼 때면 호백과 부인 강 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짠해지기 일쑤였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소천을 보여볼까? 호백의 조심스런 말에 부인 강 씨가 고개를 내젓다. 아휴, 천이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봐요. 그러자고. 호백 내외의 남모를 걱정거리는 아주 무겁기만 했다. 쉬지 않고 밥을 먹어대는 황구의 모습을 소천은 재미있다는 듯 바라봤다. 언제나 황구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밥을 먹어댔는데 그 모습이 소천에게는 꽤나 재밌는 구경거리였다. 황구야, 천천히 먹어. 소천의 말에도 소용없었다. 황구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밥을 먹어댔다. 그러던 황구가 갑작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대문 쪽을 향해서 앙칼지게 지저대는 황구의 모습에 소천은 고개를 돌려 대문을 바라봤다. 여기가 약초꾼 양호백이 사는 곳이오? 대문 앞에는 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누구시오? 호백이 그렇게 말하며 대문으로 향했다. 소천의 잿빛 눈동자가 반짝였다. 부모님 이외에는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소천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몸을 일으켰다. 내가 양호백이오만. 당신이 양호백이오? 우리는 아래 진성촌의 약초꾼들이오. 호백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슨 일이냐는 듯 그들을 바라봤다. 꽤나 성질이 급한 듯한 한 남자가 대뜸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 나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오? 호백이 점잖게 묻자 그는 여전히 약간 흥분한 어조로 대꾸했다. 몇 달 전부터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도통 약초를 팔 수가 없게 되었어. 약초를 팔 수 없게 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이 무슨 수로 백봉령, 생지왕, 삼지구엽초 등을 쉽게 캐는지 모르겠으나 제법 값이 나가던 약초들을 너무 자주 판매하는 바람에 제값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니 약초를 팔 수가 없을 수밖에. 이어 옆에 있던 남자가 거들었다. 듣자니 인근 약방을 모두 돌아다니며 약초를 팔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요?
호백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요? 당연하지. 당신으로 인해서 시세가 떨어져서 우리까지 덩달아 싸게 팔아야만 하잖아. 최소한의 상도덕이 있다면 시세를 떨어뜨리면 안 되지. 맞는 말이요. 당신이 무슨 재주가 있어 그 많은 양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가격을 낮추지는 말았어야 했어.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선의의 약초꾼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 말이요. 호백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대꾸했다. 아이 보시오들, 약초 가격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소. 약초 가격이야말로 제값이 없는 것이요.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이거늘 어찌 가격이 정해져 있다 할 수 있겠소. 운이 좋아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양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이치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만 하는 거요. 또 약초 가격이야 약재상들이 책정하여 매입하는 것이거늘 어째서 나에게 이러는 거요? 뭐야? 약초값이 정해진 게 어디 있냐고? 약초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째서 우리가 길을 쓰고 값비싼 약초를 캐려고 하는 거겠더냐? 내 놈이 무슨 짓을 해서 그 많은 것들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약재상 놈들이 가격을 떨어뜨리면 마땅히 팔지 말아야 할 것 아니야? 가격이 떨어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파는 게 문제 아니야? 그렇다고 약재를 팔지 않으면 나는 뭘 먹고 살란 말이오? 가격이 떨어졌어도 팔아야만 하는 게 우리네 입장이 아니오. 적당히 해야지. 가격이 뻔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약초를 갖다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좋은 약초꾼이라 함은 자신이 채취한 약초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팔아야 하는 법이요. 가격이 떨어졌다 하여 가격이 오를 때까지 무기한 약초를 쟁여놓고 기다리는 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초질관 흥분한 모습을 보이던 남자는 대뜸 호백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뭐? 좋은 약초꾼? 내 놈 혼자만 좋은 약초꾼이 되면 다냐? 우리는 내 놈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우리는! 호백은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자에게 멱살을 붙잡히자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내 살다 이런 기막힌 꼴을 당하긴 처음이군. 호백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남자의 가슴을 밀쳐냈다. 생각 외로 강한 호백의 힘에 남자가 기우뚱 뒤로 밀려나 넘어지고야 말았다. 이런 쌍! 그렇지 않아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는데 머리가 휘끗한 노인네에게 힘에서 밀려버리는 수모를 당하니 남자는 대뜸 주먹부터 휘둘렀다. 얼굴을 얻어맞은 호백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복의 장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주먹질을 하면 어쩌자는 건가? 우리가 이러자고 찾아온 건 아니지 않은가? 그 말이 맞네. 자네가 경솔했네. 나도 모르게. 주먹질을 하고 보니 후회가 밀려드는 장삼이었다. 아버지! 호기심에 다가가던 소천은 호백이 낯선 남자에게 얻어맞고 쓰러지자 비명처럼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갔다. 전하! 들어가 있어라! 호백이 급하게 소리쳤다. 혹시라도 약초꾼들이 소천의 눈이 다르다는 걸 알고 좋지 않은 말이라도 할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저 아이 눈이 왜 저러지? 무슨 눈이 저렇게 생긴 거야? 귀신 눈깔이 따로 없군. 장삼의 마지막 말이 호백의 눈에서 불을 일으켰다. 이놈, 그게 무슨 망발이냐? 소천이의 눈이 어떻다고 그따위 소리를 찌꺼리는 거냐? 호백의 주먹이 장삼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 노인네가! 장삼! 그만두게! 또다시 욱해서 주먹을 내지르려던 장삼은 동료들의 만류에 씩씩대며 주먹을 내렸다. 하지만 호백을 바라보는 눈만큼은 사납기 그지없었다. 어쨌든 이만하면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그만 가보겠소. 조심하시오. 적당히 하도록 하시오.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할 것 아니오. 재수없는 노인네 같으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들의 입에선 호백이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나저나 저 집 애새끼는 왜 저런 거야? 아 씨발, 난 눈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군. 아이 무슨 병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조금 섬뜩하기는 하더군. 눈동자가 잿빛이라니. 장님은 아닌 것 같지만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거 괜히 저 애새끼 눈깔 때문에 재수없는 거 아니야? 에이 씨발, 찜찜해 죽겠군. 캬! 에이 설마 그러려고. 그래 좋게 생각하자고. 멀어지는 약초꾼들을 바라보는 호백의 눈에선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러나 소천의 걱정 어린 음성과 표정에 호백은 웃어야만 했다. 괜찮으니 걱정 마라. 들어가자꾸나. 예. 괜찮다니 방긋 웃는 소천이었다. 그런 소천을 바라보며 호백은 다행스럽게도 약초꾼들이 하는 소리를 못 들었음을 안도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두고 보자 이놈들. 괜한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 소천을 앞에 두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한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